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황용석입니다. 오늘 켄텍에서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발표를 하게 돼서 아주 기쁘고 좋은 그런 우리 에너지에서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모임의 화두가 결국은 넷제로 2050이라고 하는 우리 인류의 큰 화두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오늘 이번 세션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핵융합이 과연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언제 기여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 이제 그 발표하고 계신 대부분 분들이 많이 듣는 얘기고, 저희들도 이제 답을 하고 싶은 내용인데, 지금 저거는 이제 2017년도 포브스에서 이제 나왔던 아티클 그림을 가져왔는데, 저 위에 타이틀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저 밑에 이제 나와 있는 사진이 아까 아마 이경수 박사님하고 오영국 원장님 발표할 때도 나왔던 건데, 케이스타 첫 번째 플라즈마 사진인데, 저 플라즈마 사진을 내면서 이제 얘기를 해서 결국은 퓨전이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 이제 구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은 뭐였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케이스타 2008년에 펄스 플라즈마 만든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이경수 박사님께서 자세히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 스텝으로 얘기하는 이터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펄스 플라즈마, 35년에 DT라고 하는 그 베이스라인을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현재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은 리베이스라인이 되고 있는, 그래서 저 스케줄조차도 이제 어느 정도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터와 함께하는 로드맵에서 그동안은 2050년대 전력 생산이라고 하는 타겟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맨 위에 타이틀에 나오는 넷제로 2050을 생각해 보면은 2050년대에 전기 생산을 하는 거 가지고는 너무 늦는 게 아니냐 하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터의 스케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핵융합의 히스토리가 1960년대에 보면은 거의 사실상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60년대부터 한 2000년대까지는 저 왼쪽에 있는 저기가 그 핵융합의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이제 지표가 되는데, 그 지표가 거의 2년에 한 2배 정도씩 더블링 되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컴퓨터 메모리의 무어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매 2년마다 메모리 용량이 늘어나는 그 컴퓨터 쪽의 변화하고 큰 차이가 없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페이스로 갔다 그러면은 2000년 정도에는 우리가 퓨전 리액터를 갖다가 운전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터가 2030년대 중반을 타겟으로 하는데, 저게 리액터리즘까지 가기 모자라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컴퓨터 쪽은 보면은 CPU가 이제 그렇게 발전하던 것들이 GPU라는 새로운 저기도 나오고 하면서, 사실은 그 IT 혁명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AI나 머신러닝까지 해서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는데, 핵융합은 어찌 보면 2000년 이후에 꺾여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어서,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오른쪽에 이제 이터의 장치 사진하고 거기에 사람을 이제 제가 포인트를 해보고 있는데, 사람 사이즈에 비해서 이터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제작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아까 이 박사님도 보여주겠지만은 엄청나게 큰 장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크고 엄청난 이게 복잡한 장치로 해서 핵융합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건설 기간도 원래 예정했던 10년보다 훨씬 많이 걸리게 되고, 비용도 이제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상 그 프로그레스가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 와서, 이게 우리 새로운 이제 컴퓨터 칩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CPU에서 GPU로 넘어가는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핵융합 쪽에도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 일들이 그런데 공공에서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었는데 스타트업 쪽에서 그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그 2050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했던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니즈가 원체 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들이 민간에서 핵융합을 갖다가 빠르게 진행해야 되겠다는 그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게 되면서 아까 이 박사님 자리에도 나왔듯이 지금 거의 202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현재 한 7 빌리언 정도의 민간 투자가 들어오면서 40여 개 이상의 그런 스타트업들이 나오면서 핵융합을 갖다가 빠르게 진행하자는 것들이 진행이 돼서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 주도의 대형 공공의 핵융합하고 그 다음에 민간의 핵융합이 어찌 보면 전혀 이렇게 괴리된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상황으로 갔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느냐고 보면은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혁신적인 컨셉, 그러니까 새로운 접근을 갖다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핵융합이 1960년대부터 연구되었던 핵융합의 어떤 그 주변의 이네이블 테크놀로지 쪽에서의 아주 그 시그니컨트한 테크니컬 어드밴스들이 기여를 할 수 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포인트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두 가지로 그래서 크게 이제 나눠서 보면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게 테크놀로지 쪽에서 보면은 고온 초전도 자석 기술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면서 저 위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게 전기공학부 한승영 교수님의 그 자료인데 실제로 고온 초전도 자석을 갖다가 기술을 도입하면서 45세 테슬라의 그 고자장 자석을 갖다가 만든 그러니까 월드 레코드를 만든 그 기사인데 이 무전력 고온 초전도 코일 자석 기술을 갖다가 도입을 하면서 앞서서 7 빌리언 이상의 민간 투자가 들어오는 것 중에 제일 많은 투자를 받았던 게 MIT에서 나온 스타트업 커먼헬스 퓨전 시스템즈라고 하는 그 스타트업인데 거기가 1.8 빌리언의 투자를 받게 되는데 저 자석 기술을 도입함으로 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핵융합이 그 진행되는 게 늦어지는데 크게 기여했던 대형화 부분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자장을 갖다가 고온 초전도 자석 기술을 쓰면서 아주 높이게 되면서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는 지금 그 스파크라는 장치를 26년 타겟으로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26년 운전 타겟으로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 고온 초전도 자석 기술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저 사이즈가 지금 우리 K스타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즈로 그 인풋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걸 보여주고 그 다음 스텝으로 30년대에 아크라는 장치를 지어서 전력 생산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어그레시브한 계획을 세워서 민간에서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외에도 그 핵융합의 컨셉들이 여러 가지들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밑에 그 컴팩트 스페리컬 토러스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도너츠형의 핵융합 장치를 뚱뚱한 도너츠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더 작게 하는 그리고 거기도 역시 뭐냐면 고자장을 걸기 위한 고온 초전도 자석 기술을 도입해서 하는 그런 개념으로 영국에 있는 토카막 에너지라는 스타트업이 마찬가지로 2030년대에 어떤 파이로 플랜트를 만드는 이런 어그레시브한 계획을 세워서 민간 쪽에서 핵융합을 가지고 빠르게 탄소 중립 2050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만드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경수 박사님도 보여드렸는데 그런데 민간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정부도 뭐냐면은 앞서 이터 기반의 그런 대형 장치로 해서 가는 2050년대 타겟의 전력 생산이 아니라 2040년대에 전력 생산을 하겠다는 어그레시브한 계획을 가지고 앞서 보여드렸던 ST, 그러니까 스페리컬 토러스, 컴팩트한 스페리컬 토러스 기반의 어떤 스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그 탄소 중립을 갖다가 기여하는 저기를 하겠다. 그래서 영국이 생각하는 그 그린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에서
이번 세션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제 원자력도 물론 그 어드밴스 뉴클리어 파워가 저기 세 번째 포인트에 있는 것처럼 중요한 이제 키워드가 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내다보면 열 번째 포인트에 있는 그 그린 파이낸스는 이노베이션 파트에 이런 핵융합이 그 기여를 해서 그 탄소 중립 2050의 어떤 답을 찾아가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타이틀이 원래 그 로드맵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드리게 돼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핵융합의 로드맵 부분은 대형 핵융합로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저 위에 있는 공공 영역이 중심이 되어 있는 핵융합들은 이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실증로를 갖다가 2040년대 그리고 2050년대까지 구현을 해서 핵융합 발전을 갖다가 50년대에 추진하는 걸 중심으로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 비해서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 민간 쪽에서는 소형 핵융합로의 그 기술적이나 또는 사이언티피컬리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소형으로 해서 2030년대, 40년대에 핵융합을 구현하겠다는 이런 이제 어그레시브한 두 가지 트랙이 민간 영역하고 공공 영역에서 진행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겠고 이것들이 전혀 별개의 어찌 보면은 같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부분을 갖다가 합쳐서 진짜 핵융합이 그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로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최근의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먼저 시작한 데는 미국 쪽이었습니다. 미국 쪽 같은 경우에 아까 이경수 박사님 톡에서 소개했던 스페이스X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었던 민간하고 공공의 어떤 역할 변화를 통해서 그 비용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핵융합 같은 경우도 미국 같으면은 에너지부에서 내셔널 랩 중심으로 그리고 대학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던 것들을 앞서서 말씀드렸던 스타트업들 미국의 한 25개 정도의 스타트업들이 퓨전 쪽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스타트업들이 오히려 내놓는 마일스톤하고 그 타겟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이나 허들들을 갖다가 그동안 공공에서 연구하고 있던 내셔널 랩이나 대학에서 하고 있던 그런 리소스와 인력이나 기술들을 갖다가 투입해서 그러니까 민간에서 얘기하는 어그레시브한 부분들이 공공하고 결합돼서 빠르게 가는 그런 형태로 그 방향을 갖다 바꾸는 그런 저기를 먼저 한 2, 3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진행이 됐고 최근에는 이제 일본조차도 이제 마찬가지로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으로 해서 액셀레이션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고 영국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유로피안 같은 경우에도 이터 중심으로 이터하고 EU 데모라고 하는 실증로 중심으로 가던 것들을 마찬가지로 가속화하는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제안을 하고 이쪽으로 지금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무풍지대에 가까운 그런 관점에서는 이게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PDF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게 있는데 실제로 그 앞서서 그 저기를 이 박사님 슬라이드도 나왔었지만은 우리나라 같으면 95년도에 기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K스타를 지으면서 중간 진입 전략을 해서 이터부터 지금 이제 국제 핵융합 커뮤니티와 같이 가고 있는데 저 중간 진입 전략에 성공을 해서 사실은 핵융합 쪽에 우리나라가 그 본격적인 어떤 그 플레이어가 된 그런 이제 역할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터의 상황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퍼블릭하고 프라이빗의 그런 그 진행의 큰 차이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어떤 중간 진입 전략과 같은 그런 새로운 이제 점프가 우리도 필요한 상황이 됐다. 근데 거기에 앞서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으로 해서 진행이 됐는데 우리 역시도 지금 그런 상태로 그런 변화를 갖다가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고 그 내용들이 사실 반영이 돼서 지난 7월에 국가핵융합위원회에서 우리도 뭐냐면은 핵융합을 가속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선언을 하고 앞서 오영국 원장님 이제 발표하셨던 그 슬라이드에 나왔던 우리나라의 이제 가속화 프로그램, 그래서 그 새로운 어떤 로드맵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는 새로 정립이 된 것보다는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언더 디스커션 상태인데 그 초안을 아까 오 박사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도 이제 진행을 하고 내년도에 1조 2천억 정도 규모의 어떤 새로운 예타를 갖다 준비를 한다든지 해서 핵융합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겠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어떤 그 프로그램으로 그 부분을 이제 달성할 거냐 해서 그 소형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소형화해서 빠르게 핵융합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그 그림을 갖다가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 경우에 이제 결국은 우리도 퍼블릭하고 프라이빗이 함께하는, 그래서 그동안은 퍼블릭, 그러니까 핵융합연구원하고 정부가 리드하고 있던 그런 핵융합에 대한 연구 부분을 갖다가 대학이라든지 산업체라든지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간의 역량까지 합쳐서 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갖다가 바꿔서 우리도 빠르게 가겠다 하는 게 현재 이제 방향이 되겠고, 첫 번째로 이제 얘기했던 게 아까 첫 번째 이제 기조 강연을 해주셨던 이경수 박사님 그래서 이제 만들었던 이네이블 비전이라고 하는 게 실제 케이스타 이터를 지으면서 우리나라가 산업체가 가지고 있던 역량,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핵융합에 필요한 그런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연구하는 역량들을 갖다가 앞으로 짓는 핵융합 장치에 연결하는 그런 그 플랫폼 형태의 그 기업을 갖다가 이네이블 피전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시작을 이미 하셨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핵융합 관련되는 어떤 민간의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상태인데 그 부분이 작년에 이제 정부에서 딥사이언스 창업을 갖다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두 개의 이제 대학이 이제 중심이 된 그 기업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이제 스페리컬 토로스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 컴팩트한 개념의 핵융합로를 연구를 대학에서 장치를 가지고 베스트라는 장치를 가지고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그 컨셉을 가지고 소형 핵융합로를 갖다가 해서 빠르게 가겠다고 하는 그 이제 기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소형화하는데 테크놀로지 쪽에 이제 핵심이 되고 있는 고온 초전도 자석을 이용한 하이필드 이제 운전 같은 경우에는 전기과 이제 한수민 교수님 쪽이 그쪽에 그 무절연 고온 초전도 코일의 어떤 그 특허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석을 만드는 기술들을 갖다 개발하고 거기를 이제 마찬가지로 핵융합용 이제 고온 초전도 자석 시스템을 만드는 전문 기업을 갖다 창업하는 걸 준비를 같이 그 프로그램상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 이제 두 팀들이 우선은 이제 협력을 해서 ST 기반의 이제 고온 초전도 자석으로 해서 핵융합을 빠르게 구현하는 그런 이제 민간 쪽의 액티비티를 시작을 하고 아마 이네이블 비전이 같이 이제 링크가 되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외국에 한 4, 50개가 있다 그랬지만 우리는 단 3개의 기업이 지금도 아니고 조금 한 2, 3년 내에 아마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 기업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도 뭐냐면은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중에 우리나라에 어떤 맞는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퓨전 에너지를 갖다가 가속화해서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컴팩트 파이럿 디바이스라고 내가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아까 오영국 박사님 자료에 아마 로드맵에 어떤 디스커션 하고 있는 로드맵 그림을 그렸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두 가지 어프로치인데 그 고자장, 고온초전도 자석을 이용한 고자장의 어프로치를 가지고 저 중간에 있는 게 케이스타의 사이즈하고 저기를 그
파라메타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크게 그려 있는 게 2터인데 2터급의 성능을 갖다가 그 중간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좌장을 높여서 구현하겠다는 그런 컨셉하고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자그만한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베스라는 장치의 크로스 섹션인데 마찬가지로 ST에다가 고온초연도 자석을 적용해서 마찬가지로 그 퍼포먼스를 갖다가 저 작은 사이즈로 구현하는 연구를 갖다가 실제 실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가속화하는 그런 접근을 갖다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우주 속의 별의 에너지, 우주의 에너지 핵융합을 가지고 에너토피아를 꿈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마 이 일이 성공하려 그러면은 지금 그 에너지 공대에 있는 젊은 학생들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열심히 해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